비싼 돈 주고 구입해 설거지 지옥에서 구원해줄 줄 알았던 식기세척기. 2시간 넘게 돌리고도 컵에 찝찝한 물이 고여있고 접시엔 기름기가 남아 결국 다시 고무장갑을 낀 적 있으신가요? 기계 성능이 떨어지거나 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된 사용법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겹쳐넣은 그릇, 검증되지 않은 관리 꿀팁들은 오히려 식기세척기 효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과 그릇을 버릴 순 없습니다. 수많은 AS 현장에서 참사를 목격한 명장과 함께 10명 중 8명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부터 세척력 극대화하는 비밀까지 지금 바로 현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 선발대 선발대장 전민기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부천 물류에서 설치 파트 전문 명장직을 맡고 있는 정주호라고 합니다. 이 명장이라는 칭호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명장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파트에 전국에 한 10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중에는 한 몇 번째라고? 글쎄요, 뭐 한 7번째 정도? 7번째는 뭐야? 아닙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주시는 분 중에 넘버 7입니다. 자, 제 옆에 또 대학생 같은 분이 계신데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마케팅팀에서 브랜딩 매니지먼트 담당하고 있는 김예은 선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식기세척기를 담당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 쓰진 않고 아내가 쓰는 걸 늘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 바로서는 궁금한 점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데이터를 얻은 명장과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마케터에게 저는 먼저 제일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야무지게 배치를 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지는 좀 명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식기 수납을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곤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식기세척기를 보면 최상단 바구니, 그리고 상단 바구니, 하단 바구니 이렇게 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제일 최상단 바구니에는 수저, 젓가락, 포크나 뭐 이런 칼, 가위 이런 것도 많이 넣으시고요. 두 번째 바구니에는 밥공기나 뭐 국공기, 작은 접시, 와인잔, 컵 류들을 많이 넣으시고 제일 밑에는 큰 대접이나 냄비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하단 노즐이 이제 일반 노즐하고 틀리게 정방향, 역방향으로 4개의 날개가 다양한 각도로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세척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오염도가 많은 뭐 기름기가 많은 식기류들, 뭐 고기나 생선류들을 놔주시면 좋고, 큰 대접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중요 포인트는 식기 뒷면에 이런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여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약간 비스듬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식기들을 수납하실 때 물살이 식기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수납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식기를 이렇게 겹쳐서 놓는다거나 물살이 들어갈 수 없게끔 나열을 하시면 세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물살이 잘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접시 같은 경우도 물살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나열을 하셔야죠. 테트리스 사듯이. 이제 와인잔이나 뭐 이런 그릇들은 여기 와인 거치대가 있거든요. 여기 또 스마트 선반이라 해서 접혀요. 보이시죠? 이 와인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겁니다. 큰 그릇은 아무래도 이제 하단 바구니 쪽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릇을 이제 기울여서 거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사선으로 기울기 위해서 물이 흐르듯, 그래도 아마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고여 있으면 린스 사용, 스팀 사용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면 도움될 수 있고요. 큰 접시들도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느 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점이 혹시 있다면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 오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저렇게 도시락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열풍, 바람을 일으키면서 건조를 좀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건조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이 이제 바로 저런 열풍 투입구를 큰 대접이나 냄비들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제 혼자 다 받아버리네, 바람을. 아무래도 건조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세척 투입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척 투입구가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투입구가 열리면서 세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그릇들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오픈이 돼서 세제가 흘러나와 줘야 되는데 그릇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서 잔여물도 있고 세척력도 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릇을 자꾸 쌓다 보면 요 상단 노즐에 그릇이 이렇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 노즐로 인해 가지고 그릇이 파손되거나 노즐이 파손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바구니 레일을 올려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 장치가 또 있어요. 연수 장치는 뭐예요? 연수 장치는 제품 하단부에 보면 있는데요. 요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척이 끝나면 물 얼룩이나 물 자국들이 남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석회질 때문이거든요. 석회질을 씻어낼 수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연수 장치인데, 이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물 자국을 제거해 줄 수 있다. 연수 기능을 위해서 소금을 넣는 투입구가 있고요. 여기다 소금을 왜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 장치에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있어요. 이때 명장님께 들은 말을 쉽게 정리해보면 식기세척기 내부에는 일종의 정수 필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금을 넣어주는 건 이 필터가 다시 깨끗하게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관리만 제대로 해주셔도 식기세척기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그런 거 있거든요. 인덕션 안 되는 식기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혹시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제품들도 혹시나 있나요? 일단 내열 온도가 90도 이하인 플라스틱 식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밑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따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열 온도가 90도 이하인 플라스틱 식기들은 좀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나무 식기, 그릇 이런 것들은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요새 유행하긴 하는 건데. 내열 온도가 낮은 플라스틱류와 나무 식기 외에도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밥솥, 알루미늄 식기들도 세제로 인해 변색이 올 수 있어 넣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 빨래도 있잖아요. 빨래 양에 따라서 저는 무조건 세제는 감으로 넣습니다. 집에 세제가 부족하다 그냥 좀만 넣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양도 혹시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액상이나 이런 파우더 형태의 세제들은요, 여기 세제 투입구에 보면 눈금자가 있어요. 15, 20으로 돼 있네요. 네네네. 식기가 위아래로 가득 찬 경우 눈금자 위에, 그리고 식기가 한 반 정도 찼다 싶으면 여기 눈금자 아래 맞추는 편이고, 타블렛형 세제는 장점적인 요소가 잘라쓰기가 좀 좋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하나, 좀 적다 그러면 반 반으로 정도. 잘라쓰고. 그리고 세제에 보면 린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린스를 따로 쓰는 걸 좀 권장드리고, 린스는 매번 넣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에 가득 담으면 12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120ml. 네, 넘칠 정도로만 가득 담아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주입해 놓으면 30회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편리하네요. 그냥 넣어놓으면 제 알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내부를 진짜 깔끔하게 우리가 세척을 한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살균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통살균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는 내부에 식기가 없는 상태셔야 합니다. 세제 투입구에 구연산을 가득 담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식초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이런 밥공기나 이런 작은 종지 그릇에 식초를 200에서 300ml 정도 올려놓으시고 정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통살균 모드로 세척해 주시면 오염, 물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살균 기능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모델은 통살균 기능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제품에 따라서는 또 통살균 모드가 밖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통살균 코스가 없으면 강력 코스 같은 좀 강하게 돌 수 있는 코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팀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스팀이라는 기능이 이제 내부 세척동을 또 살균해주는 기능을 또 하고 있어요. 식기에 붙은 얼룩들도 제거를 해줄 수 있지만, 내부 세척동도 이제 깨끗하게 세척이 자연적으로 된다. 그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30회가 돌면 이제 한 번 진행해 달라. 좀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번 돌리는 기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려주시면 그럼 좋아요. 뭐 그렇게 뭐 자주 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자주 해주시면 좀 더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오늘은 내부 세척도 좀 부탁할게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네, 우선 거름망하고 필터 부분을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단 바구니를 이렇게 드러내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 네, 이게 이제 거름망인데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찰칵 소리 나면서 얘가 분해가 돼요. 이 스테인리스 돼 있는 이 필터까지도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름망과 필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약간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좀 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거름망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환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와, 이거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결합 방법은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홈에 맞춰 넣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딸칵 소리 날 때까지 잠가주시면 돼요. 이런 상단 노즐이나 하단 노즐 관리도 좀 필요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빼보시면 이 상단 노즐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탁 돌려주시면 이렇게 노즐이 분해가 됩니다. 이런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서요, 뭐 이쑤시개나 핀 같은 걸 이용해서 음식물도 좀 제거해 주시고 세척해 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요즘에 쇼츠 같은 것도 있어. 이런 거 비지 같은 거 빼는 것처럼. 이거 뺄 때 되게 쾌감 느껴지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방법은 이렇게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탁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노즐이 잘 결합되는지 한번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 이걸 돌리지 않으면 까딱까딱까딱 놓을 수 이건 있겠죠.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멋있네요. 이거 딱 결합됐다. 이게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영상 볼 수 있나? 이게 앱을 활용하셔서 코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코스예요. 제가 유용하게 쓰는 거는 플라스틱 코스인데요. 내열온도 90도 이하인 플라스틱은 돌리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라스틱 코스를 돌리면 세척수를 55도 이하로 좀 온도를 조절해서 플라스틱 변형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다운로드 코스를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상단 급속 코스, 적은 양의 식기를 좀 빠르게 할 때 상단 급속 코스는 당연히 세척 시간도 짧고 물 사용량도 일반 코스에 비해서 덜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 사용량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그릇들 한번 뺀 다음에 하나씩 좀 수납을 해볼 테니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바로 그때 혼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설거지 좀 부탁해. 누가 한번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부탁해. 오케이 여보 오늘은 내가 합니다 설거지. 먼저 배운 대로 식기세척기 최상단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재밌네 이거. 테트리스 하는 느낌처럼 조립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칼도 제가 볼 땐 이렇게 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칼은 이렇게 눕혀서 이쪽에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요? 근데 빼거나 하실 때 여기 손 다칠 수가 있어서 눕혀서 하는 걸 이렇게 추천드려요. 넣는 게 좋다 이거죠. 자 2층은 여기 좀 헷갈리네. 옆에 선임님이 너무 집중해서 보셔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와인잔 거치대를 한번 활용해 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선생님. 요렇게. 이거 기가 막히게 걸리네. 요런 느낌으로. 접시 큰 거, 작은 거가 좀 헷갈리는데. 너무 일부러 들리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봐봐, 딱. 자, 이제 좀 작은 식기들은 이런 작은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그릇이다, 그릇. 홈 밥그릇 같은 거다, 그런데. 컵이다 이런 것들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밥그릇도 여기. 네네. 자, 요것도 그러면은 요게 컵 끼는 거. 이게 왜 내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뭐였어요, 근데 명장님? 이 부분이 이제 거치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컵 껴도 되는 네, 거죠? 접혔다 펴졌다 해서 그거 왜 아까 설명 안 해주셨어? 여기 또 스마트 선반이라 해서 접혀요. 지금 보니 설명해 주셨었네요. 명장님 죄송합니다. 큰 그릇은 어떻게 해요? 큰 그릇은 여기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안 들어가잖아. 3단 조절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걸 낮추셔도 되고 하단에 적재하셔도 돼요. 이렇게 낮추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밑에다가 그럼 저는 요거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 훨씬 넓은 공간이 많이 있네요. 요런 식으로. 이거 너무 쉽네. 제일 큰 거 이거 혹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눕혀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눕혀놔도 당연히 가능은 한데 많은 식기를 적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 홈에 또 물기 고이는 걸 아까 명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 그래서 가급적 세워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손 저기만 안 막으면 됩니다. 드라이기만 안 막으면 돼요. 짠. 잘하셨습니다. 완벽하다. 그죠? 자, 두 분께 전민기의 그릇 수납 점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우리 역시 명장님이 그냥 명장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솔직하게 해줘. 솔직하게. 자, 100점 만점에 99점 드리겠습니다. 1점은 왜 깎은 거예요? 너무 능숙하지 못하셔서 앞으로 꼭 식기세척기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전민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네. 자, 오늘은 식기세척기 뽕 뽑는 법,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조 명장님, 김미연 선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지식선발대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